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돌봄 노동이 우리 사회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 돌봄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인데요.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 가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충남노동권익센터 강지원 감정노동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산업 구조나 사회 변화에 따라서 노동 시장도 지금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시대. 이 돌봄 노동의 중요성도 또 역할도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변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전지구적인 어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네. 우리 사회가 돌봄의 영역이 공백으로 남게 됐을 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위험해지는가에 대해서 다들 경험을 이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한국의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고요. 아이와 노약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그만큼 굉장히 많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족의 가치관도 점차 변화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구조와 기능도 변화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성 노동자분들의 유급시장 진출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생애 전반에 돌봄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공식적인 보육 그리고 노인 돌봄 서비스의 양적 질적인 확대가 있었고 돌봄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족 정책이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일종의 시스템으로서 보조를 하고 있죠. 근데 여전히 이런 공적인 영역보다는 민간 시장의 영역에서 이런 공백의 돌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메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봄 영역을 하나의 서비스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국민들의 수요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그 경제적 가치도 동시에 좀 고려가 되어야 할 텐데 네. 여전히 돌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 현장에 계시는 노동자분들은 네. 여전히 이제 저임금, 고강도 그러면서도 불안정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먼저요, 이 돌봄이 필요한 영역이 특정 대상으로 한정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돌봄 노동자라고 하면 범주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돌봄 노동자라고 특정하면 하나의 대상만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네. 더러 여러분들이 이제 한 사회의 주체로서 내가 하나의 일상과 자신의 하루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재충전할 시간들이 필요하시잖아요. 네. 그런 재충전을 해 나가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시간들을 우리가 돌봄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이 자리에서 그런 세분화된 영역을 설명드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현재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임금의 형태로 이제 지불을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공적 서비스에서 주요한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영역으로 이제 한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네. 대상에 따른 아동 돌봄과 노인 돌봄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보육교사분들, 네. 요양보호사분들, 그리고 아이 돌봄이나 가사노동자분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런데 보면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에 소속된 분들도 계시고 또 반면에 필요한 때 파견을 나가는 형태도 있는 것 같던데 이 돌봄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요양보호사분들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네. 시설 돌봄이거나 아니면은 업무 과정에 따라서 업무 수행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분들의 집으로 방문하는 재가요양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분류가 될 텐데요. 네. 이런 분류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 제공 시간도 달라지게 됩니다. 네. 집으로 방문하거나 시설이거나 인지에 따라서 근무 형태 역시 주간 고정, 야간 고정,
3시간이나 4시간으로 쪼개서 근무를 하는 이제 3, 4교대 근무가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24시간 근무를 하고 뭐 다음 이튿날을 쉰다던가 하는 형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런 근무 형태에 따라서 주간 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도 20시간 미만에서 60시간까지 굉장히 천차만별로 근무 시간대가 이제 다르게 분포되어 있고요. 네. 요양보호사분들의 업무 내용 같은 경우에도 대상자분들의 이제 먹어야 할 약을 챙기는 것에서부터 뭐 가래 처치와 같은 것들을 하시기도 하고요. 네. 뭐 이동 보조, 뭐 목욕이나 식사 지원, 청소나 빨래와 같은 가사 지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정서 교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실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좀 낮은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요양보호사 혹은 이제 아이 돌보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돌봄 노동자분들에게 높은 전문성이 날이 갈수록 요구가 되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돌봄 노동 자체에 대한 어떤 사회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기도 하고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 자체에 대한 그 사회적 지지도가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TV 광고로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같이 낸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나라가 인정한 전문가다라고 이제 광고를 내고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을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좀 변화를 주고자 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시도를 했었던 광고일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한 번쯤은 TV를 통해 다 보셨을 것 같기는 네. 해요. 근데 이 광고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은 그 전문가라는 표현보다는 아줌마라고 불려지는 것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단순하게 뭐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래서 저임금이어야 하고 네. 언제나 교체될 수 있는 대상자로 사람들의 머릿속엔 여전히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는 거죠. 네. 아이 돌봄이나 보육교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성들이 주요한 책임자로 이제 호명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 인식들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 돌봄이든 노인 돌봄이든 인식이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점진적으로 이제 사회화, 돌봄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면서 일정 부분에서는 국가 시스템이 이를 좀 보조를 해주고 있기는 하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일정 비용의 지불을 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인식도 아직도 팽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실제 돌봄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영역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근속 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혹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인 돌봄 제공자의 성별도 여성으로 되어 있고 그 여성 노동자분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50대, 60대 이상의 장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돌봄을 제공하는 대상자가 사실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로 여겨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돌봄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네, 사실은 이런 돌봄 노동자분들에 대한 문제는 현장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있는 인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피부로 와닿는 현실적인 폭력적인 문제들이라던가 실제 질환이나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이상을 좀 앓고 있죠. 그래서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매년 더위가 신기록을 갱신을 하면서 산불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 이런 기후 속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동자분들은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충남 같은 경우에는 몇몇 곳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자차가 아닌 이상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에 이제 중장년층이 대다수이시다 보니까 네. 운전을 해서 이동하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로 나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대부분이 고령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치매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요양보호사 분들이 일을 하다가 더위를 느끼거나 아니면 거꾸로 너무 추위를 느꼈을 때 네. 에어컨을 틀던 난방을 틀던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이제 이거는 실제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요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실제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에어컨을 굳이 틀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기후위기로 이제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날씨에 이동을 한다거나 어쩌면 쾌적하지 않은 공간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를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네. 신체적 피로도를 넘어서 이런 여름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온열 질환 같은 경우로 이어지는 위험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충남노동건익센터에서는 이제 급하게 그 돌봄 돌아봄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네. 그 요양보호사분들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들한테 시원하게 좀 일을 하실 수 있게 보조해 줄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해서 배포를 조금 드렸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직접적인 신체와 관련된 폭력 상황 노출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노인분들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지 장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에 이제 폭력 상황이 노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네.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성희롱 성폭행에 노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요양보호사를 전문가로 인식을 하기보다는 집안일 돌봐주는 사람 혹은 노인을 돌봐주는 사람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주요 업무가 아닌 가사 일을 이제 과도하게 요구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요양보호사가 해야 하는 일 이상의 어떤 감정노동 수행을 요구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재가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서비스들을 좌우할 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은 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 돌봄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이번에 나왔던 그 제3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을 보면 네. 언제 어디서나 품위 있는 노년을 지원하는 장기 요양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와 2차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드러났었던 그 장기요양 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일종의 공공의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이라던가 그것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미비하다라고 하는 평도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장기요양보호제도 그 기본 계획을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노동자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처우 개선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네. 무엇보다 그 기존 정부에서 관리 감독이 좀 허술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위원회라는 곳에서 실제 정한 수가대로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일종의 임금체불을 겪는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네. 요양 서비스의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분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분들에 비해서 네. 인건비 비율을 상당히 낮춰가지고 그냥 복지부가 정한 시설에 이제
수가 비율만 맞추는 정도의 편법도 여전히 많이 자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적정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수가상의 표준 임금을 먼저 국가가 제시를 조금 해주고 네.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돌봄 노동자인 요양보호사 분들의 수는 뭐 공식적인 표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네. 100만이 넘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그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 분들이 모두 근무를 하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유를 보면 저임금의 고강도 노동을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위험 부담을 여전히 요양보호사 분들이 감당하게 내버려 두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3자 계획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임금과 이제 근로조건의 개선 없이 단순하게 노인수 대비의 요양보호사 수를 늘리겠다, 뭐 2대1로 늘리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현장에서의 공백, 그 공백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양보호사의 어떤 수급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고 네. 이런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분들의 저임금 구조를 좀 타개를 하고 고용의 안정성이 먼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네.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과 그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공적 인프라로 요양보호 서비스 그리고 통합돌봄 서비스를 조금 더 국가나 이제 지방정부에서 확대를 조금 해야겠고요. 네. 특히 지역형의 다양한 형태의 돌봄의 그런 돌봄 서비스 자체가 중시가 되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국가 시스템과 지방정부 주도의 면밀하고 어떤 세부적인 임금 개선안 제시 그리고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고용 안정이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런 개선점 없이 그냥 이번 기본계획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다양성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금과 같이 서비스 영역을 더 많은 시장의 영역으로 밀어넣게 되면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분들이나 환자분들의 인권도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종국에는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 자체의 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도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힘을 보태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가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역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를 대표로 하고 있는 다양한 실태조사 연구를 몇 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영역으로 지역에서 몇 년간 진행이 되어 왔던 그런 실태조사 연구들을 한데 모아서 이분들에 대한 그 지역사회 인식 개선 그리고 구체적인 변화를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종합 연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직종별로 어떤 정기적인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도와 소진 정도를 조금 측정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음건강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당연히 요양보호사분들을 좀 포함을 해서 이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하고도 같이 감정노동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한 피해 예방 그리고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좀 맞춤형 보조 매뉴얼을 같이 컨설팅하고 1대1 심리상담과 집단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형태로 돌봄 노동자분들의 소진을 조금 막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시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변화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기획해서 앞으로도 많은 사업 연계를 좀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팀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사실 돌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누구에게나 필요한 영역일 텐데요. 네. 그것이 적은 임금 혹은 아예 무임금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돌봄 경제로 불리는 이 영역이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앞으로 개인과 가족이 좀 더 건강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지역과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하기 위해서는 이런 돌봄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를 조금 다시 돌아보고 더 많은 사회 자원을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를 넘어서 이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높이는 것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굳이 돈을 지불하거나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자신의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그 개인들의 시간을 조금 국가가 보장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노동을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가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펼쳐나갈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돌봄 노동의 영역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돌봄 노동 서비스 개선과 또 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